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수 대리와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지속되는 위안화 절하 충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단행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 정도까지 손을 댈 거라고는 좀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하루는 그렇다 치고 이틀 연속 이렇게 좀 절하를 시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야, 중국이 좀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까지 손을 댈까 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 사실 한 번만 한다. 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또 1.6%를 평가 절하를 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시장으로 충격으로 이어지고 어제 제가 이제 새벽 한두 시에 잠깐 이제 물을 먹으려고 잠깐 일어났었는데 그때 보니까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유럽 증시랑 거의 아시아 증시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구나. 내일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싶었는데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원고 준비하는 새 보니까 또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국 증시가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 증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고 한다면 이게 풀어지질 않아요, 도저히. 네. 중국이 주 원인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어제와 비슷한 얘기를 제가 계속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더 강력한 느낌을 더 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 장중 하락으로 끝나긴 했지만 지금 유럽하고 아시아 시장,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통화 자산이라든가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연이은 충격에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꾀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일단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을 왜 시행했는지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파급력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저희가 언급해드렸었지만 어떤 수출 부진이, 그러니까 7월 수출이 상당히 부진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 환율 정책에 불을 지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연이틀 환율 정책을 건드릴 정도로요. 네. 약간 SDR 편입, 통화바스켓 편입이 여의치 않자 사실 자국 경제를 위한 그냥 위안화 절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그게 수출이라든가 제조업에 대한 우려감, 외신의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맞춰줬다고는 하지만 사실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식 GDP가 지금 한 7,000불에서 8,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고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위안화 강세, 약간 어떻게 보면 달러와 위안화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가장 강력한 통화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5% 정도 지난 1년 새 위안화가 강세,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기 위한 위안화 강세를 지속적으로 용인하고 있던 모습들을 결국에는 IMF가 이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자국 경제를 위해서 오히려 투자와 순수출로 이루어진 이런 GDP 구성을 살펴봤을 때 통화가치 절하가 지금으로서는 중국 경제에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심각하게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미국 경제, 일본 경제, 한국 경제가 훨씬 심각해요. GDP 성장률 지금 2, 3%밖에 되지 않는 나라, 0%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3국이 다 지금 그런 상황들인데 0%에 가깝지 사실 5%, 7%에 가까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왜 중국을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이런 추세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지금 중국 경제가 좀 나쁜 건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좀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고 나면은 문제는 이제 우리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 쪽에 타겟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은 좀 상당히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저기 위안화 해봐야 3% 떨어진 게 그 중국 수출 기업한테 그렇게 큰 타격이야?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물론 큰 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마스크팩이 뭐 10,000원짜리 하던 것이 뭐 1,300원이 된다고 해서 뭐 중국 사람들이 뭐 이것을 안 산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네.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제 말씀드린다시피 지속적으로 위안화 절하 분위기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수출 기업의 매출의 하락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의 증시 안에서 중국 관련된 소비재들의 뭐 매도가 이제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외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CNN머니가 일단 1.9% 이틀 전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1.6% 위안화 절하를 단행을 했다. 네. 중국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좀 확보가 좀 예상이 된다. 재밌는 것은 또 IMF가 이런 흐름들을 좀 지지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재무부 쪽에서는 뭐 적합하지 않은 건 아니다 정도 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제 뭐 의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중국이 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우뚝 서고 있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역시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중국 내수 기업과 그러니까 중국 국적 기업과 중국에다가 중국향 수출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의 차별화는 상당히 크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위너스와 루저스, 승리자와 실패자들 나오는데 위에 있는 레노버, 폭스콘 그리고 뭐 페트로차이나 이런 데가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고 에어차이나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해외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달러 부채가 많기 때문에 애플, 현대모비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존슨앤존슨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모습. 결과적으로 중국을 우려하던 미국의 컨센서스가 중국에 대한 그 우려를 계속 글로벌리 퍼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위안화 절하와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 그리고 전 세계 중국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서 대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흐름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완성차 같은 수출 기업들은 정말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출 경쟁력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 유럽 증시 쪽에서도 자동차 관련 섹터 상당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앞으로의 파급력을 좀 어떻게 볼까요? 일단 그 전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동향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유가 연중 최저치 수준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붕괴를 하게 되면 이머징 마켓이 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뭐 쌍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바로 뭐 드라마틱하게 그 이머징 통화라든가 이머징 증시가 다시 V자로 올라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다우 산업 차트 자체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뭐 S&P 500도 지금 붕괴되어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롱대롱 달려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어제 현대차가 오르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흐름이었다. 네. 물론 뭐 요즘 뭐 연기금을 추정하지 않으면은 연기금의 외주를 받는 투자자문사라든가 운용사들이 돈을 빼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연기금에서 연기금 독자 인덱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추종하기 위해서 연기금이 어제 20만 주를 현대자동차를 사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이런 수급들이 있는데 글로벌 증시하고는 지금 전혀 맞지 않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파급력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저희가 얘기가 나왔던 게 수출주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보수적으로 보고 반대로 이 엔달러 환율 영향을 받는 엔터주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전략이 될까요? 예, 먼저 수출 기업들 위안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절하가 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세게 밀어붙이는 나라일수록 돈이 몰린다는 증시로는 돈이 몰린다는 이 말씀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환율이 1%가 넘게 빠지는 이런 모습 때문에 현대차가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중간재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애초에 중간재 수입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고 우리가 자급을 하자.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재를 많이 수출했을 때는 중간재 자급률이 80%밖에 되지 않았던 중국 경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95%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중간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제 구조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만약 오늘 파격적인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은 하겠습니다만 네. 그것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다우 산업지수 우하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일선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 차트 보시죠. 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레벨 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코스닥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에 120선 추세선을 붕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상해 일봉을 한번 보시죠. 상해 종합 일봉. 이런 구간으로 혹시 오지 않을까 하라는 저는 우려가 솔직히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10%가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는 더 이상 빠질 데도 없습니다.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의 매매 형태를 외국인의 매매 형태를 보면은 고밸류 자산에서 그러니까 멀티플을 많이 줬던 증시라든가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서 거기에서 잘라내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을 들어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이 멀티플 섹터인 제약바이오라든가 이쪽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금 비중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겠냐? 나머지 50% 현금으로 서대리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어제도 극명하게 SM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가 마이너스로 시작했던 것들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거나 보합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기관 강력한 수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엔화라는 이종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원화 가치 하락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환율이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그 논리로 그렇게 좀 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을 현대차가 무슨 추세적으로 상승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논리로 갖다 붙였다가는 손해가 나기 십상이니까 네.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의 어떤 흐름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엔터주 조금 전에 어제도 저희가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은 오히려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 원달러 환율 추이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